그러니까 2차 그 80선 수분사 2차 13회입니다. 12회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딘지 잘 몰라가지고 오랜만에 하니까 이번에는 13회 80선 478페이지부터 수산물 신선도 유지와 건제품 관련돼서 포장, 김에 대한 공정인 하입 등을 하겠습니다. 80선입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신선도 유지 부패는 이 수산물에 대한 체포 후에 신선도 유지를 하죠. 하루 서너를 이제 신선도 유지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너를 신선도 유지한다는 거지 하루를 신선도 유지한다든지 냉동 수산물을 신선도 유지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너입니다. 서너. 이제 선어에 대한 신선도 유지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선어를 생물이라 그러고요, 생물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선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패 유지, 부패 방지 등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산물의 수분의 역할과 수산물의 특성을 일단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활성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 활성도 중에서 라울의 법칙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적을 거 딱 생각나네요. 그 다음에 AW 활용이 있지만 5번 하나 더 적는다 그러면 신선도 측정 방법을 적으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거는 추가로 해야 됩니다. 측정 방법. 측정 방법은 1번 간능학적 방법, 2번 화학적 방법, 3번 세군학적 방법, 4번 물리적 방법, 미생물적 방법, 물리적 방법, 예, 물리적 방법,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다. 이 정도까지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하나 화학적 방법 중에서 K값, ATP의 변화, K값이라든지 BM 값을 하나 더 적으면 좋겠죠. 간단하게. 근데 그럴 시간이 있겠냐?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수분 활성도, 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부패 방지했기 때문에 5분 내에 한 페이지 안에 적으려고 그러면은 뭘 적을까? 빨리 보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제가 만약에 다시 적는다 그러면은 신선도 측정 방법을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거는 AW 물어봤으니 AW 수분 활성도 액티비티 웨러거든요. AW는 미생물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나타내는 지표고, 어체 내에 수분이 40%에 의하면 거의 부패가 확치된다. 수분이 40%가 아니고 자유수가 40%에 의하면, 이것도 지금 잘못 적었네요. 수분 대신에 수분 중 자유수 비율이 40%에 의하면 수분이 거의 어떤 부패가 억제가 됩니다. 부패가 억제되니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분 활성도가 벗어나면 역시 부패로 간다. 억제가 된다. 잠정적으로 억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선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AW 활용은 수분 함량 분석으로 수산물의 변폐를 방지하고 평행 상대 습도로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등온 등습 곡선입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등온 등습 곡선을 이용한다. 어체 내와 외부 환경을 평행되는 지점이 등온 등습 곡선이고, 거기서 도출되는 것이 라울의 법칙입니다. 라울의 법칙은 통신대 교재도 있습니다. 이행 교수도 있고요. PO분의 P입니다. 그리고 100분의 ERH고요. 그러니까 물의 수증기 압분의 식품의 수증기 압입니다. 수증기 압이고요. 수분의, 그러니까 물의 전기 압분의 수분의 전기 압이고, 물의 분자수 더하기 용질의 분자수 분의 물의 분자수로 라울의 법칙을 나타냅니다. 솔직히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라울의 법칙으로서 AW 수분 활성도를 측정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논다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분 활성도가 등온 등습 곡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수분 활성도를 적으라든지 등온 등습, 그러니까
곡선을 적으라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온, 등습인지 이게 지금 똑같은 온도에서는 있잖아요. 동온, 등습, 습도가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출하고 흡입하는 흡수하는 습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 가지고 어체 내 수분이 80이고 밖에가 90이면요. 냉동 창고 내의 습도가 90이고 얘는 80이다. 그러면은 80과 90의 중간은 85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체가 85가 되기 때문에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되어버리면요. 얘가 90인데 밖에가 80이다. 그러면 5가 뺏기잖아요. 방출돼 버리죠. 방출. 그러니까 습도를 흡수해야 되는데 방출돼 버리면 애가 5만큼 품온 상태가 떨어질 겁니다. 모양이라든지 맛 한기 같은 것도 날아가겠죠. 그래서 같은 온도에서는 같은 습도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 습도가 냉장고 습도가 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거 용어 정확하게 좀 놓아야 되는데 용어를 제가 지금 유경희 교수하고 이제 책들이 용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리는 그렇습니다. 등온, 등습 곡선입니다. 같은 온도에서는 습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평행화 되더라 이 정도입니다. 그걸 측정하는 것이 라우르의 법칙입니다. 다음에 보완을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입니다. 479페이지 건제품의 포장입니다. 모자 좀 쓰겠습니다. 또 지금 하여튼 체력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회복은 많이 됐는데, 수산 가공품 중 건제품 가공 공정에서 수분의 감소, 건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요인을 설명해라. 자, 수산 가공품의 공정 목적,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죠. 수분 같은 조절해서 이런 말을 간단히 적으시고, 건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포면적 있잖아요. 포면적이 건조가 되면 축소가 됩니다. 온도, 공기의 유소, 공기 흐름, 공기의 건조도, 압력의 감소 시키면 건조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압력을 감소시키면 건조 시간이 단축됩니다. 진공 건조 원리다. 저는 이 통신대 교재를 가지고 그 문제를 만들었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건조 중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포면적이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이제 90이 가지고 있는데 건조되면 이게 자꾸 작아지겠죠. 쭈그러들겠죠. 포면 갱화, 굳은 피막 현상이 생기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그 바닷가 가면 보면은 덕장 말리는 데 가면 그렇게 피막이 생깁니다.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갱화 후에 건조 속도 감소, 화학적 변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갈변 현상, 마이야르 반응으로 당과 아미노 화합물과의 작용으로 당과 아미노 화합물 작용으로 갈변화가 되고요. 갈변 현상은 AW 수분 활성도가 0.7에서 0.8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답니다. 단백질이 변성되고, 갈변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 특징이 단백질이 변성되고 분자 간의 화합으로, 친수성이 분자 간의 화합으로 서로 보수성 있잖아, 서로 당기는 것이 화학 작용해 가지고 상실된답니다. 세포의 손상이 되겠죠. 자꾸 쭈그러들으니까 가용성 성분이 상실됩니다. 이런 용어를 교수들은 쓰거든요. 참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품공학 쪽에 전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기본적인 걸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만일에 적으려고 그러면은 세포의 손상으로 가용성 성분 상실 등 이런 걸 몇 번 적어보고 감을 느끼셔야 손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저도 보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통신대 교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입니다. 건제품 등의 포장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 기출이 된 거죠. 순품사 사회 2차입니다. 수산물의 특성과 가공 목적을 적으시고, 진공 포장, 방수 포장, 입체 진공 포장, 가스 체험 포장, 이런 내용 중에 한 개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진공 포장이라는 것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고 산소 차단하고 산화 방지, 저온 저장, 보관이 요구되고, 진공이라는 것은 내부의 공기를 다 없애는 걸 진공 포장입니다. 방수 포장이라는 것은 수분 김 우리가 먹는 김 있잖아요. 홍조류의 김. 건제품 포장에는 수분 습기 차단이 가장 중요하고, 건제품요. 특산물 중 마른 김의 수분은 3%입니다. 근데 이제 정밀검사 기준에서 마른 김은 수분이 5%죠. 5%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하이비 공정은 보통 있잖아요. 4% 수분의 4%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이비 공정. 옆에 이제 하이 기준이 있으니까 바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방수 포장은 기체 차단성을 위한 포장으로 폴리에틸렌이라든지 페트라든지 PVDC 같은 사랑 같은 걸 사용합니다. 입체 진공 포장은요, 진공 포장에다가 식품의 상품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능을 더하는 것이 입체 진공 포장인데, 안에 내용물이 보입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은 안에 내용물이 보이죠. 수산물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이 입체 진공 포장입니다. 그럴 때는 스킨 포장이 돼가지고 털 충전 밀봉 공정으로 과정을 거치면서 입체감을 향상시킨다 합니다. 스킨 포장, 그러니까 피부에 딱 붙여주는 포장인데, 털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밀봉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입체 진공 포장입니다. 가스 지한 포장은 내부 공기 제거로 위하여 질소가스나 이산화탄소인가 탄산가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부 공기 산소를 제거하면서 질소나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아닌가? 탄산이라는 말 썼네요. 이런 것을 조절합니다. 지방 산화를 방지합니다. 왜? 산소를 없으니까 산화 방지가 되겠죠. 미생물 변폐 등을 방지하고요. 탄산 소재 봉이 포장을 넣고요. 그 다음에 산소 제거 위해서 이용한다. 이게 가스 제한 포장이고, MA 포장도 있습니다. MA 포장은 좀 더 보완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하는데 통신대 교재가 이제 MA 포장이거든요. 원래 MA 포장이라는 것은 CA나 MA 같은 거는 농산물에서 했는데 지금 수산물까지도 사용됩니다. 포장은 제가 지금 좀 약간 파트고 좀 더 연구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파트입니다. 고민해야 되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포장에 대해서는 4회 2차도 나왔지만, 앞에도 아까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 12 하면서 포장을 한번 했죠. 포장을 하면서 빨리 좀 넘어왔는데, 455페이지 앞에 있습니다. 방수 포장, 진공 포장, 스킨 포장, 가스 지한 포장, 탈산 소재 봉이 포장, 이런 어떤 포장들이 건제품에 많이 사용됩니다. 고등학교 책에 있고 4회 2차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저도 보완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걸 원고 없이 많이 손으로 직접 적은 겁니다. 적다 보니까 제가 지금 볼 때하고 이게 1년 전에 4회 2차니까 18년이죠. 18년 여름에 적은 책이다 보니까 1년 6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쓸 때 사항이 다를 겁니다. 지금 쓴다 그러면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라는 것은 물어보는 건제품의 포장이니까, 건제된다는 것은 건제하는 방법이 뭡니까? 건제품, 천일 건제품, 말리가 하는 거, 작은품, 소금품, 그대로 하는 것, 삶아서 하는 것, 이런 내용을 적으면서 해도 됩니다. 동건품, 동결 용해가지고 말린다든지, 그런 걸 건제품의 포장 방법,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적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제품에 대한 종류 있잖아요. 작은 품부터 작은 품, 소금품 그대로 하고, 작은 품 말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일 건제품, 천일 건제 자연에 말리죠. 그 다음에 동건품, 동결 용해가지고 그런 포장, 그런 게 작은 품입니다. 그죠? 건제품입니다. 그 건제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품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마른 멸치를 하나 적어가지고, 마른 멸치는 우리가 포장할 때 진공 포장하는 것보다도 방수 포장보다도 입체 진공 포장 아닌데, 하여튼 그냥 일반 포장으로 해가지고 그냥 포장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포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특수 포장을 안 쓰죠. 예, 이런 건 진공, 방석, 입체, 가스 취한 같은 특수 포장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안에 이제 공기만 어느 정도 조절해가지고 부패 방지하는 상에서 포장을 하죠. 소금품이라든지 천일건, 동금품도 그냥 그 일반 포장 박스로 해버리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그 비닐 봉지에도 이렇게 하고 그런 포장을 만일에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은 건제품의 포장 방법은 진화된 포장입니다. 최근에 많이 활용하는 포장을 적는 겁니다. 진공 포장, 방수 포장, 입체 진공, 가스 취한 포장. 왜냐면은 지금 수분사 작년에 그 사회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포장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답은 요번에 다시 이제 보면서 이 사회 같은 건 후배들이 적는 걸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좀 보완을 좀 답도 보완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생각 중입니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가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답이다 이런 생각을 보지 마시고 내 같으면 나는 어떻게 적을까 이런 계속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회 때가 가공품 검사 기준에 냉동 해조류에 갖는 검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건조품에 갖는 검사 불판이죠. 그 다음에 동물농어의약품이고요. 사이클론 나왔고요. 전람폐기, 흡착물, 유당, 대장군. 여기 아까 전에 있죠. 품질 인정에서 생산 출하 과정의 자체 품질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 자체 품질 관리 체계와 유통 과정에서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세 가지 요건 중에 두 가지 더 적어라 이런 말이 나왔고요. 재검사 신청하는 게 96조가 나왔고요. 포장, 수산식품의 포장을 통해 여러 가지 품질 저하 요인을 억제한다. 저장 기간에 연장될 수 있다. 기체 조절 포장, 기체 조절을 한다는 거. 딱 찍었습니다. 기체 조절 포장을 통해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포장 방법 한 가지를 쓰십시오. 기체 조절. 기체를 지금 포장하는 거는 산소 같은 거 기체 조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진공 포장, 방석 포장, 입체 진공 포장, 가스 취한 포장, 이 기체 조절. 이걸 중에 하나만 제대로 적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답은 MAP, 그러니까 기체 취한 포장, Modified Atmosphere Packing, MAP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진공 포장 두 개만 딱 이렇게 단닥식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이 적은 사람은 합격했습니다. 후배니까 됐는데 이렇게 좀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답안은 기체 포장, 진공 포장 이것만 적었습니다. 이거는 1점도 안 줍니다. 우리 1점 이 정도. 왜냐면 그게 서론본론 결론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적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진공 포장을 기체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23번 문제입니다. 사회 23번. 사회 기출 23번 문제입니다. 기체 조절을 하는 포장 중에서 적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 사회 2차 하기 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논다고 놓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것밖에 못 적습니다. 그만큼 2차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못 적습니다. 합격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근데 시험장 가면은 이것밖에 못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다하면은 후배들 답을 보고도 제가 더 적고 싶은 게 있어도 간편 설명할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야만이 이래도 합격을 하는구나 이런 자신감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의 일반 제품과 다른 수산물 상품 특성이 있다. 독특하다. 수산물 유통의 특성 이렇게 이것도 지금 나왔습니다. 일반 세분수가 있고요. 마른 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사회하고 지금 오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2차는 솔직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답이 완벽하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이거는 이제 응용해서 기체 조절을 하는 거죠. 진공 포장 내부의 공기를 제거한다. 방석 포장도 건조 포장에서 수분 섞기 차단을 하는 사항이고 기체 차단성을 위한 포장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통 기체 차단성을 위한 포장재가 폴리에틸렌 같은 거 많이 쓰죠. 마른 김 같은 거, 그리고 멸치 같은데 폴리에틸렌을 많이 씁니다. 입체 진공 포장도 역시 진공하고 상부성을 위해서 쫙 쪼아버리죠. 그런 가스 취함도 내부 공기 H2O, 그러니까 산소 공기를 제거해버리죠. 그리고 나서 질소가스라든지 적절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MA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481페이지입니다. 김의 하입입니다. 김 공정은 조미 건제품 중에서 김은요, 불을 끄 가지고 수분을 조절합니다. 보통 수분 조절하는데 이 공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떼 가지고 열기로 있잖아요. 가열을 내 가지고 수분을 4%까지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고당주석에 4%가 되어 있습니다. 4%가 되어 있고, 우리 이제 정밀 검사의 수분 기준은 5%입니다. 그런데 특산물 기준은 이것보다 더 기준치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3%를 합니다. 3%. 마른 김의 수분은 3%입니다. 그러니까 정밀 검사는 5%, 그리고 우리가 김의 하입 공정에서는 수분이 4%, 그러고 나서 특산물은 3%입니다. 네, 그 정도 맞을 겁니다. 그래서 김의 개념, 홍조류 중에 김목을 총칭하며 김이라 한다. 김의 종류는 참김과 방사, 무늬김, 돌김 등이 있더라. 김의 특성은 맛, 항색, 영양성분, 단백질이 있고 지방, 탄수화물이 적다. 단백질, 비타민이 많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적답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아미노산 계통의 타우린 같은 글루타민산 등이 많습니다. 향도 쌍나도 색깔도 이렇게 홍조류니까 색도 좋고요. 하입 정의, 원로 김의 수분 함량 조절하는 공정이 하입이라 합니다. 이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적, 수분의 12-20% 정도에서 김의 품질이 급속히 저하되므로 수분 12-20%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입 공정의 수분 함량을 4% 이하로 내립니다. 김의 성질, 품질 유지가 해야 됩니다. 특산물 중에 구운 김, 마른 김인가 구운 김이죠. 마른 김이 아니죠. 구운 김이죠. 수분 함량은 3%입니다. 그런데 제품 내에 셀리카 봉지로 수분을 흡수하죠. 그런데 구운 김인데 3%죠. 그다음 자연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입 공정은 3%고 특산물의 구운 김은 3%입니다. 그런데 구운 김의 정밀 검사는 마른 김보다 구운 김입니다. 정밀 검사에서는 수분은 5%입니다. 상부선 평가를 들어가겠습니다. 상부선 평가 133페이지입니다. 1차 이론 다음 문제고 지금 상부선 평가 경미산 하니까 이거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수분입니다. 정밀검사 1%는 어간류, 이게 작년에 이제 5회 2차 문제입니다. 어간류 1%고요. 얼구운 김, 구운 김입니다. 얼구운 김, 구운 김이 5%입니다. 정밀검사. 특산물은 3%, 하입은 4%입니다. 그러니까 특산물은 수분의 3% 기준이고요. 김에 대한 하입 공정에서는 제품이 되려고 그러면은 4% 이하가 수분이 돼야 됩니다. 김이 10에서 15% 정도의 수분이 있으면 누르누르 돼가지고 제품으로서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분을 줄이는 공정이 구가지고 수분을 말리죠. 구가지고 불로 그래가지고 수분을 날리는 공정이 하입입니다. 불화차 입. 그 다음에 조미 가공 김은 김 부각은 7%입니다. 그 다음에 15%는 건재 김, 돌김이 15%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염류, 찐또 대저분은 16 수분이고요. 다시마는 18입니다. 그리고 한천, 그 밖에 페루나 해삼류, 굴홍합은 제외되고요. 굴홍합은 앞에 있으니까 20입니다. 한천. 우뭇가사리는 23%가 수분이고요. 그 다음에 멸치입니다. 건재 중에서 새우루나 멸치 25% 이하입니다. 도박이나 진도박 같은 것도 역시 25% 수분이고요. 그 다음에 멸치가 쇠멜은요 제외되는데, 쇠멜은 건제품 멸치 쇠멜은 뜬 발행개풀까지 30%입니다. 그 다음에 오징어로, 조미가공 오징어로 있거든요. 훈제 오징어는 42%입니다. 훈제는. 그 다음에 간성게
청어 같은 건 50이고요. 그 훈제는 40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감미역, 염장hen 감미역은 63% 이하고요. 감미역의 줄기는 68% 이하입니다. 멸치 액젓 같은 거요, 수분이. 그리고 어루 액젓 혼합력은 70% 이하입니다. 제가 지금 그 정밀검사 수분의 비율을 상품성 평가 133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좀 이따가 지금 그 상품성 평가하고 유통론을 강의를 한두 개서는 할 겁니다. 오늘은 13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회는 제가 또 간간히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2월 18일입니다. 오늘은 지금 공무원, 국어 공무원 접수가 마감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무원도 강의했고, 이렇게 해서 제가 80선을 2개, 12회와 13회를 마치겠습니다. 470페이지 신도 유지와 건제품 포장, 김에 하입하면서, 그리고 수분의 기준까지도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차는 있잖아,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 말이 좀 안 되네. 부담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김용에 적은 것을 비판해야 됩니다. 김용에 왜 가르치는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지? 오타 말고요. 내가 써보니까 이것밖에 이거보다 더 쓰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쓰니까 이거보다 더 쓸 수 있는데, 왜 김용희는 책 제사하면서도 선배로서 저렇게 못 적을까? 이 정도는 비판해야 됩니다, 진짜. 나는 더 쓸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나는 이걸 좀 더 보완하면서 저런 연습을 해봐야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는 저자를 떠나가지고 통과를 했잖아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들으신 후배들은 써야만이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용희는 이 책에 이리 썼다. 나는 이걸 위에 주제 있잖아요. 물어보는 그것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보고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김용희가 적었다, 이 김용희의 책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차는. 그렇지만 물어보는 데서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벗어나고 택도 없는 거 쓰면 안 되겠지만, 벗어나면 그 차는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러면 김해 하입, 그거는 적어야겠죠. 어떤 말을 써도 됩니다. 김이라는 것은 홍조류가 뜯고, 김의 종류는 뜯고, 김은 또 이렇게 기능식품이 뭐가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적어도 되고요. 그러면서 김의 하입이라는 것은 물어봤으니까 김의 하입은 정확하게 적어줘야겠죠. 그런 키워드만 놓치지 말고 내가 생각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말로 하지 말고 머리로 하지 말고 이 차는 쓰시기 바랍니다. 써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5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5분 내에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적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80선 13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